시간입니다. 우선 서광덕 교무님의 설법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오시기가 참 불편하셨죠? 길이 미끄럽고요. 근데 감기 환자도 있는 것 같고 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원사님이 금요일날 퇴원을 하시려고 그러더니 월요일날 퇴원하신다네요. 그리고 병원에 계시고 우리 종타원님도 입원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결석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요. 그거를 우리는 광대물이 향한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건가? 그래서 그 중심되는 말이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자유하고 평등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행복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좀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재미가 없지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남은 다 2개씩 주면서 자기만 1개 주면 어때요? 좀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유로워야 되고 똑같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불만이 없지. 자유를 안 준다든지 평등하게 안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덜 행복할 것 같아요. 저기 노예가 있거든요. 한때는 노예제도가 있어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요. 그러면 노예는 어째요? 행동의 자유가 없어요. 꽁꽁 묶어놓고 일만 시키고 안 하면 떼들을 패고 이렇게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노예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는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해방하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때 1860년도에 미국은 그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경제가 발전을 했는데 남부는 농장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농장을 하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손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두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를 사다가 막 일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어. 공업이 발달해서 이제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다가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지금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북부에서 저 남부의 노예제도는 좀 안 된 거 아니냐. 그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너무 구속시키고 자유도 안 주고 마치 짐승처럼 부려먹으니까 이거 되겠냐. 그래서 그때 마침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 링컨 대통령이 돼서 노예제도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대요. 그러니까는 남부에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남부하고 북부하고.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 쪽 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노예는 해방되어야 된다. 그 이념을 가지고 남과 북을 이렇게 싸워요. 그것이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북부가 이겼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가 이겨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거든요. 또 이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봉건 군주 제도를 주로 나라마다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주인이에요.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황제를 위해서 있는 머슴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서 루이 16세가
정치를 하는데 국고가 비어. 그래갖고 국가가 빚을 져요. 그래가지고 3부 회의를 했대요. 귀족, 성직자, 평민 이렇게 3부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를 할 때 참가자의 90%가 평민이고 귀족하고 성직자는 조금이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투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투표를 해야 되겠지요. 귀족 한 표, 성직자 한 표, 평민 한 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0%를 참가했는데 우리한테 한 표밖에 안 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늘 결정할 때 귀족 편이나 성직자 편으로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평민들이 우리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갖고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갖고 국민회의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우리가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응? 그 황제가 주인이냐? 우리 백성들이 주인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백성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혁명이 났어요.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이거든. 그때 나온 말이 자유, 평등, 파괴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우리 인류의 행복에 꼭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겠죠?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지. 똑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여자들은 표 안 주고 남자들끼리만 투표해봐. 그럼 어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자유와 평등, 박애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와 평등이 늘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자유를 보장해갖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자가 돼야. 근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맨날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사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똑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많이 벌었는데 똑같이 나누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안 그래요? 평등하게 한다면. 근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빵 공장이 있었어요. 빵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빵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하루에 2개를 이렇게 못 만들어 빵을. 근데 한 사람은 1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끝나고 그런 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둘이 합해서 빵 만드는 걸 12개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줘야 좋겠어요? 너는 10개 만들었으니까 10개 가져. 너는 2개 만들었으니까 2개만 가져. 그래야 공평합니까? 아니, 지금 만든 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어쩌겠어요? 2개 만든 사람 2개만 가져가고 10개 만든 사람 10개 가져가야지. 어?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2개 가진 사람이 너도 똑같이 하고 이러고 나도 똑같이 한 공장에서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겠지. 안 그래요? 아니 일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그러기는 해도 똑같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 잘한다고 그렇게 많이 주고 못한다고 조금 주면 불평등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 일을 시켰어. 근데 한 사람은 2개, 한 사람은 10개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만든 대로 주자니. 조금 만드는 사람이 서운하고. 그렇다고 12개 만들었으니 6개씩 똑같이 잘라갖고 공평하게 너도 하루 일하고 나도 하루 일했으니 똑같이 줘야 맞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는 사원이고 하나는 사장이요. 둘이 똑같이 하루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사장 월급이나 사원 월급이나 똑같이 줘야 맞아요. 따로 줘야 맞아요. 사장은 더 받아야지. 평등하면 똑같이 줘야지. 어? 지가 조금 더 노력을 하든지 역량이 있든지 간에 평등하면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네요? 그럼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자기 능력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그럴 수 있냐? 똑같이 살아야지. 이게 맞아요? 능력대로 살아요. 똑같이는 안 되지,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원불교는 인과를 가르칩니다. 그치요?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네가 열심히 하면 네 복이 많아지는 거고, 네가 노력을 안 하면 받을 복이 없는 거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것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거 받고, 그럼 지은 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간섭하면 안 돼. 지은 대로 받아야요. 그러면 자기가 하루에 빵을 10개 만들면 네가 10개 갖고, 네가 2개밖에 못 들었으면 너는 2개밖에 못 받는 거야. 네가 노력을 못했고, 네가 역량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텅 빈 거예요. 이거를 놓고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형상도 없고 뭐 들은 것이 없었어.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마다 다 똑같았겠지요. 똑같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살림살이가 각각 달라. 우리도 똑같이 살림을 시작했어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살림이 좀 더 많고 적고 그러지. 그러듯이 우리 영도 늘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안에다 저장한 것이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저장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있다 없어지고 또 엎으면 또 부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내 것은 영이 내 것이고, 이렇게 넣어놓고 쌓아놓은 것은 살림살이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또 생기는 거고 이래요.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본래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영이 있는, 우리 사람마다 영이 있고 우주에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영을 대령, 사람에게 있는 영을 계령 그래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건 각각의 영이다 그런 말이고, 또 작은 영이다 그래서 소령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주의 영은 대령이에요. 근데 이 영이 서로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계령이 우리 계령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그런다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한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쭉 있으면 그 아이들이 똑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똑같은 자식인데 큰아들은 많이 주고 작은 아들은 조금 주고, 작은 집에서 난 아이는 서자라고 그래갖고 안 주고 벼슬도 못 오게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한 집에서 낳았으면 다 똑같아야 되겠어요? 평등. 똑같아야지. 똑같아야 되지.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가 성모라 그래갖고 태어나서 나를 이 아들로도 취급 안 하고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게 하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지. 그리고 똑같이 해줘야겠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령에 다 이렇게 각각 대령들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 부모의 난 자녀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한 집안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영에는 텅 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영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닌 공유물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봐봐요. 지금 있을 때는 내가 갖고 놀지만 죽어갖고 가면은 하나도 안 갖고 간다니까. 다 놓고 간다니까. 무시무시 내 거요. 어? 아니 전셋집 우리가 살잖아요. 전셋집이 내 집이에요, 내 집 아니요. 살 때는 내 집처럼 그렇지만 주인한테 돌려주면 내 집 아니잖아요. 그걸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론의 진리요. 이론상의 진리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진리요. 그런데 또 영은 원래 저기 대령에 다 연결된 한 집안 같은 거고 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평등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집안, 한 식구, 한 권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갖고 있다가 내놓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빵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이제 우리가 진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맞겠어? 그래서 요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이 이렇게 해요. 돈 많이 번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몽땅 물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줘. 요새 그 생활보호 대상자 뭐라 그래요? 기초수급 생활 기초수급자라고 그러구나.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병원 치료도 무료로 하고 저기 요양원 가도 무료로 가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면 세금 많이 물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다 싫어하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어째요? 받는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 지가 평상시 세금도 하나도 안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한 것도 없으면서 주는 것은 당연하고 안 주면 막 뭐라 그러고 욕하고. 그리고 요새 어쩐 줄 아세요? 요양원에서 그 요양보호사들 보고 그런데야 너희들은 나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잖아. 우리한테 감사해요? 그런데네. 그러면 어찌요? 여기 받는 사람은 고마워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 물리면 기분 나쁘고 이런 제도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둘 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공도자 숭배 그러거든요. 공도자 숭배가 뭐냐 그러면 희사하는 사람을 공도자로 해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섬겨라. 참 고맙다 하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희사한 사람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아이고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들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분 좋지. 그게 내일만 하지. 그리고 또 이제 주는 사람은 우리 어떻게 뭐라 그래요? 누가 이렇게 은혜를 주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요. 감사한데 이렇게 받아요. 감사하다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받아야 돼. 그렇죠? 주는 사람도 내가 이 정도 주면 괜찮아요. 요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 뜯어다가 이렇게 어린 사람 주잖아요. 그래서 10개 한 사람 보고는 너 엄마 4개 돼. 그리고 너 2개밖에 했지? 너 2개 못해줄게. 4개 가져가. 이런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강제로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에서는 공도자 숭배 그래서
네가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복지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지어놓으면 네가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하고 받는 사람도 너는 2개밖에 못 만들었지만 저 사람 이렇게 도와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고 저 양반들을 받들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둘이 다 좋은 거죠? 네. 아, 그거 사요요. 아,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평등을 가르친다는 말이죠. 평등.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 경제권을 다 남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살았거든요. 농사 짓고 살았어. 근데 농사는 힘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농사의 중심이 되었어. 쟁기질도 하고 막 지게질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밖에는 일자리가 없어. 그래갖고 살다 보니까 여자들은 돈벌이 수단이 없었어. 그래갖고 다 남자들한테 의지하고 살아. 그러니까는 자기 맘대로 못하고 늘 남자 눈치만 보고 살았어. 그리고 뚜드려 패면 맞고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래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녀 권리 동일이다 그랬어요. 인권이 평등하다 이렇게 말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종사님이 얼마나 고마웠어요? 근데 고마워질도 몰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들한테는 투표권도 안 주고 의사 결정할 때 남자들이 다 해버리고 에? 그러면 좋겠습니까? 똑같이 해야 좋겠지.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똑같이 하자 그래서 인권평등을 했거든. 그러다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똑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래야 이렇게 하고 남자 없어도 내 힘으로 살면 그래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그래야 25씩 협상이 되지. 혼자서는 못 살게 되면은 협상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은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노년이 돼서는 아들에게 의지한다 그랬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여자들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 근데 그것이 원래 틀을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는 안 돼. 제도가 그러면이. 그래서 사요는 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자. 그것이 사요입니다. 그러니까 사연하고 사요는 사연은 우리가 노력하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법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 하는 말이고, 사연은 제도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지 제도가 잘못되면은 한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자력량에서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또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이 경제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것도 품삯을 줘야 돼요.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까? 일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용 얼마.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동 권리가 돼야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해갖고 다 돈 벌어본 사람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권한이 한쪽으로 쏠려갖고 이 당하는 사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도 서로 자립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육신의 자활력은 뭐냐면 자기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못하면은 남한테 의지를 해야죠. 남의 힘을 빌려서 해야지. 그러면 남의 거 빌려오려면 어찌요? 빌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
좀 그렇지. 그래서 평등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것은 내가. 그래서 의뢰 생활을 하지 말고 내 것은 내가. 그런 겁니다. 그래야 내가 떳떳하게 주장할 거면 주장하지, 내가 스스로 못 살면은 떳떳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 나눌 때 자기의 능력만큼 열심히 사는 것은 자유고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이것도 같이 행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아야지. 나만 잘 살고 주변이 못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건 잠깐이요. 봐봐, 나는 부자고 옆에 사람 다 못 살면 내가 계속 돈을 벌어먹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다 여기 다 거지들만 옆에 주르륵 있어.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살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졸라가 몰라도 이제 저기를 또 돈을 계속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디서 돈 벌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잘 살아야 내가 이제 또 무엇인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벌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만 잘 살고 옆에 다 저기만 못 살면 이 사람들이 가만 두겠어요? 도둑질하지. 그래서 뺏어가고 못 살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같이 행복해야지, 나만 잘 살고 다 못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사도 하고 공익을 위해서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해갖고 나는 2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1개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겠죠? 그걸 잘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억지로 뺏어갖고 하면은 받는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뺏기는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사유를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를 하기 위해서 그냥 주변 이야기만 많이 했어요. 근데 금년에 그 종목사님께서 사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유가 무엇이냐, 자력량성은 무엇이고 지자본인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타자녀 교육은 무엇이고 공동체 숭배는 뭐냐, 이것이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뭐죠? 사유에 해당되는 일상수행의 요법 몇 조부터 나옵니까? 6조. 타력생활을 자력생활을 합니다.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것이 우리 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갖고는 바꿔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리 봐봐. 그 큰아들에게 다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가 돼 있다면 내 혼자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다고 똑같이 나눠주면 큰아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그러겠지. 제도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시 우리 개인이 노력을 해서 될 것은 은혜를 심고 거두는 사은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서 틀을 바꾸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사요다. 그래서 사은 사요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61장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